이번 영상에는 오버로드 세계관에 대한 스포일러가 담겨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든 클레런들의 박수를 받으며 모몬가는 앞으로 창설될 길드의 기마로서 서게 되었고 미래의 기마로서 바로 업무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클랜 나인즈 오운꼴의 해산과 동시에 새롭게 정해야 할 길드의 이름, 그것을 정하기 위해 모몬가는 길드원들에게 의견을 구했고 모두가 웅성거리는 가운데 페르론치노가 모몬가에게 혹시 따로 생각해둔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몬가는 따로 생각해둔 것은 없었지만 당장 떠오르는 것으로 이형종 동물원은 어떠냐고 대답했는데요. 독특하면서도 역시 자주가 섞인 듯한 이름에 길드원들은 나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야마이코는 그 자주적인 느낌이 싫다고 말하며 구태여 지금의 이름을 완전히 버릴 필요 없이 뭔가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몇몇 길드원들이 공감하기 시작했고 모몬가 또한 추억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했는데 그 와중 타블라 스마르그디나가 템플 기사단을 추천하면서 터치미가 초대 위그드 파행이 되는 건 어떻냐고 말해 많은 이들의 머리에 물음표를 띄웠습니다. 역시나 설정에 충실한 그답게 모두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제안을 했지만 한켠에서 데이터로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던 무인 타케미카즈치가 드디어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N 발음을 사용해야 한다면 아인즈는 어때? 나인즈는 N으로 시작하고 일본어로 히라가나의 N은 응이니까 그런 식으로 첫 글자에서 N을 떼고 A로 바꾼다면 아인즈가 되는 거지. 타케미카즈치의 제안은 조금 어거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지금까지 나온 안 중 가장 그럴싸한 이름이었고 아인스 이코 아인즈로 변경되어 길드의 이름에 대해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운과 꼴로 이것은 뽕실모에가 울고운이란 발음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아인즈울 고운이 됐는데 이쯤 되니 대부분의 길드원들이 이름 짓기에 피로감을 느껴 결국 타케미카즈치와 뽕실모에의 의견을 합쳐 길드 아인즈울 고운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길드를 창설하기 위해선 8종류의 길드 생성 퀘스트 중 하나를 골라 그것을 클리어해야 했는데 이때는 이미 터치미가 오늘을 위해 클리어해 두었고 이윽고 터치미가 정식으로 클랜의 해산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몬가가 길드의 창립을 시작하면서 전 클랜원들에게 길드에 대한 초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록 애정을 가지고 몸담아왔던 클랜 나인즈 운꼴이 사라졌지만 지금은 모두가 같은 화면창을 띄우고 같은 길드에 가입하면서 새롭게 아인즈울 고운에 가입하는 모습에 모몬가는 괜시리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클랜원으로서 위그드라시를 즐겼지만 이제부터는 길드장으로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 모몬가는 길드로서의 첫 번째 활동으로 니시키 엔라이가 발견한 새로운 던전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던전이란 사전에 정찰조를 파견하여 어느 정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었는데요. 만일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돌입했을 경우 파티가 전멸할 수도 있었으며 위그드라실에서의 죽음은 곧 5레벨의 다운과 장비한 아이템을 드롭시킬 수 있어 던전 공략 중에는 일부러 2군 장비를 착용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스킬이나 스탯의 저하도 동반할 수 있어 던전 공략 같은 거사를 정할 때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모몬가는 길드장으로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리기로 했는데 그것은 바로 미발견 던전을 바로 공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미발견 던전, 그것은 말 그대로 어떤 위치에 함정이 있을지, 어떤 몬스터가 리젠되는지, 어떤 보스 몬스터이며 그 패턴이나 스킬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는 백지의 상태에서 일단 들어가 보자는 모몬가의 말에 장내는 놀라움을 넘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으며 그중 벨리버를 시작으로 약 3분의 1의 길드원들이 반대를 표했습니다. 길드의 첫 번째 도전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 모몬가도 숙지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클랜이 아닌 길드로 발돋움을 한 이상 바로 지금 결속력을 다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모몬가는 이를 진행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인 타케미카즈치 쪽에서 웃음소리를 내며 이건 미친 짓이야, 재밌을 것 같으니 당장 하자! 라고 말하면서 역시 모몬가를 길드장으로 뽑은 건 최고의 결정이었다 얘기했습니다. 그의 말에 뽕실모에는 이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우린 정말로 바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타케미카즈치는 오히려 이것은 게임일 뿐이다, 파티의 전멸도 이형종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도
것도 전부 게임을 즐기기 위한 일부일 뿐. 그래서 나는 우리가 즐겁게 게임을 했던 바보 같은 예전처럼 플레이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벨리버는 여전히 장비를 드롭하는 것에 걱정하였고, 타케미카츠치는 만일 자신이 검을 잃어버린다면 그 다음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더 강한 검을 만드는 것 뿐이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마크 넘버즈 시리즈를 만들고 있지만 언젠가 최강의 카타나를 만들게 되면 녀석에겐 얼티메이트나 제로 혹은 공허라는 이름을 붙여줄 거라 대답. 즉, 장비를 잃어버리는 게 무서워서 게임을 즐기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 아니란 식으로 반론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모몬가는 미발견 던전을 공략하자는 자신의 의견은 순전히 자신의 이기심이며 벨리버 씨의 걱정도 당연한 것이라 말하면서, 그럼에도 이번 던전은 우리가 한번 공략해야 의미가 있고 길던들은 충분히 바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리석은 짓을 함께 해줄 거라 믿고 있다면서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수초의 침묵이 흐른 후 우르베르트가 제일 먼저 나서면서 자신의 동료인 모몬가의 요청인 만큼 기꺼이 도와주겠다 찬동표를 던졌는데요. 이어서 터치미는 길드의 리더로서 모몬가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줬으면 좋겠지만 플레이어인 자신으로서는 도전해보길 희망한다 대답. 페로론치노 또한 처음부터 찬성이었다고 말하였고, 그의 누나인 차주전자도 새로운 길드장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결과 벨리버도 이들의 바보스러움에는 못 이기는 척 휩쓸리기로 했으며, 모몬가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던전의 보스를 물리칠 것을 선언했습니다. 헬헤임의 외곽에 위치한 독 늪지대. 이곳은 무성하게 자란 잡초마저 수정으로 된 칼날로 되어 있어 전설급 아이템의 밑으로는 단순히 걷는 것조차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불친절의 끝판왕 같은 장소였는데, 일반적으로 이영종 플레이어들의 주 활동 장소인 니플헤임과 헬헤임 그리고 무스펠헤임의 경우 중심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극악의 환경이 등장하게 되며 몬스터들의 난이도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헬헤임의 끝자락에 아인줄고온의 멤버들이 모여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우선 여러 겹의 방어 마법을 구축한 이후 주변의 정찰을 실시, 그리고 최상위 환영계의 마법인 거울세계를 발동시켜 외부에서는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구체 안에서는 마음껏 외부를 관찰할 수 있는 막을 형성. 이는 탐지 마법에도 잘 걸리지 않고 공격을 일정 확률로 비껴나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나 준비를 한 이유는 물론 던전 공략도 있지만 동레벨의 이형종 킬러인 플레이어들을 경계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모몬가는 총 27명의 길드원의 HP와 MP 게이지를 확인하면서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오름과 동시에 절대로 실패해선 안 된다는 중압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인즈는 조용히 숨을 내쉬면서 아인줄고온 최고의 탐지계열 마스터인 루보에게 상황을 물었는데, 그는 현재 자신들을 염탐하거나 마법으로 탐지하는 자는 없다고 대답하였고, 곧 주변을 정찰하러 나갔던 니시키 엔라이가 돌아와 정찰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동늪지의 이름은 그랜베라 습지. 이곳은 전에 니시키가 보고했던 것처럼 독 데미지를 주는 늪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었으며 주로 투베이그라는 개구리형 몬스터가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추가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추정키로 투베이그의 부락 중 하나에 뭔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으며, 만일 거기서 새로운 약초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레어 포션을 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위그드라실에는 벌써 200종류가 넘는 포션이 제작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미발견 포션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컨텐츠를 진행함에 따라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유저들은 위그드라실의 게임 본사가 유저들에게 조금 더 친화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류의 대화는 현실의 시궁창을 떠올리게 하기에 길드원들은 이를 암묵적으로 금지사항에 넣고자 했습니다. 이때 분위기를 살피던 다른 길드원이 주제를 바꿔보고자 DPS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DPS란 데미지 퍼 세컨드의 줄임말로 초당 피해량을 뜻하는 말이며 1초에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되겠는데, 위그드라실에선 데이터 용량이 큰 대형 무기에 피해 증가 효과가 있는 데이터 크리스탈을 쏟아부으면 막강한 무기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크기가 큰 무기는 일단 사용하기가 힘들었고 무엇보다 한 번 휘두름에 있어 발생하는 DPS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 딱히 선호받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위그드라실은 부캐를 생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임이었기에 캐릭터를 다시 키우기 위해선 계속해서 죽음을 경험하여 모든 레벨과 스탯 및 스킬을 초기화할 필요가 있었고 때문에 빠른 공격과 막강한 데미지, 이꼴 최고의 DPS는 특별한 재료와 희귀한 데이터 크리스탈이 필수 불가결이었으며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미발견 던전을 공략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배경 지식은 모몬가에게 있어 부캐를 키우고 싶다는 열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만일 부캐를 키울 수 있다면 타케미카치치 같이 큰 검을 스타일리시하게 휘두르면서 터치미보다는 조금 더 큰 망토를 착용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버로드 프롤로그 4화를 찍먹게 해봤습니다. 지난 3화에서는 모몬가가 길드원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4화에서는 그가 얼마나 외로움을 잘 타고 그런 그의 주변에 그를 지탱해줄 인물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과거의 스토리를 알고 보니 오버로드 작중 아인즈가 왜 그렇게 길드원들을 그리워했는지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시청과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